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환자 비율이 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훔치거나 분실된 휴대전화를 중국의 작물업자에게 판매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들 역시 사기를 당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강서구의 한 논에서 벼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봄철 가뭄과 장마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작황은 평년보다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상반기 고용률 조사 결과 중고 고용률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4.9% 상승한 54.3%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8월 둘째 주 1.1이었던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셋째 주 1.04로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환자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 환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70%까지 치솟았는데요.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8월 셋째 주 연령별 확진자 현황입니다. 60대 확진자 수가 8,04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율은 지난달부터 꾸준히 늘었습니다. 7월 마지막 주 19.9%에서 8월 첫째 주 22.6%로 오른 데 이어 둘째 주 24.8%, 셋째 주에는 26.7%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와 맞물려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8월 셋째 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1.4명으로 그 전주보다 5.5명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29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27명이 60대 이상 확진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자의 93.6%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하였으며 현재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의 86.4%가 60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코로나19 4차 예방 접종률은 14%에 불과합니다. 보건당국은 고령층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확진될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방문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는 고위험군 중에서도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과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3일 0시 기준 부산의 신규 확진자는 1,683명, 위중증 환자는 40명입니다. 일반 병상 가동률은 46.1%,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71.4%로 치솟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훔치거나 주운 휴대전화를 중국의 작물업자에게 판매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으로 남의 휴대전화를 판매한 건데 이들 역시 사기를 당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여수의 한 주차장. 한 남성이 문이 잠겨 있지 않는 차량에 들어와 이곳저곳을 뒤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차 안에 있던 현금과 휴대전화를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중국에 팔았습니다. A씨처럼 훔치거나 주운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팔아넘긴 2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직장인과 대학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한 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준다는 SNS 광고에 휴대전화를 보냈는데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작물업자들은 이들이 불법 취득한 스마트폰을 판매 사기를 당하여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파악된 피해 물품만 휴대전화 64대, 시가 5천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뒤 중국으로 보내려던 또 다른 휴대전화 64대를 압수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으로 판매된 휴대전화 대부분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국내에서 중국으로 반출된 휴대폰은 중국 현지에서 적이 없는 휴대폰으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에 사용될 우려가 농후합니다. 경찰은 검거된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도난되거나 분실 휴대폰을 불법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3일 오후 2시 40분쯤 부산 진구 계금동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병원 관계자가 소화기로 진화하던 중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건물 외벽 일부가 불에 타 소방당국에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층 외벽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2시 40분쯤 수영구 대남차로 부근을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가 밀리면서 7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 A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특급 리조트에 투숙한 50대 A씨가 리조트 측에서 제공한 생수를 마시고 병원으로 실려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마신 생수는 청소 직원이 생수통에 담아둔 청소용 세제로 객실에 비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과 리조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A씨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베트남 국적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쯤 호송 차량 문이 열리자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A씨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수갑을 차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동남권 지역민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51.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23일 코로나19로 인한 동남권 지역민의 일상생활 변화 및 예방행동 참여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동남권 지역민의 집안 활동은 늘었고 집밖 활동은 줄었습니다. 집안 활동 중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51.6%로 가장 많이 늘었고 자녀 돌보기가 50.4%, 가사 활동 28%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집밖 활동의 경우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모임이 87.5%로 가장 많이 줄었고 영화, 공연 관람 등의 여가 활동이 72.5%, 종교 활동이 68.5% 등의 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부울경 지역 6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입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23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도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번 주를 정점으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22일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서 초겨울,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다시 대규모 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감염됐던 사람들, 그리고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 모두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초기 코로나19처럼 중증 환자가 많지 않다고 해도 여전히 사망자도 나오고 있고 이후에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보건 의료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응급실 시스템을 점검해 지금보다 더 단단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래된 부산 신평장림공단 내 피역 산업단지를 수산식품 특화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사비 인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신평 장림공단 피역 수산단지 일대입니다. 도심권 내 오래된 전통 제조업 중심 단지로 보기에도 기반 시설이 부족합니다. 부산시가 피역 수산단지 일대를 수산식품 특화단지로 조성해 나섰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총 사업비 300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수산식품 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정률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하 구조물 발견으로 집안 보강공사 설계 변경 등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재비 등 물가 급등으로 공사비 인상까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예산을 잡았을 때는 자재비 이런 것들이 과거 단가로 다 이렇게 설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뭐 필요성은 아마 인정될 것 같고요. 일대 밀집되어 있는 기존 수산식품 인프라와 연계한 수산식품 산업의 융복합 비즈니스 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산업구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부산시의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 계획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부산 중구 고용률 상승폭이 전국 특광역시 지역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보면 중구 고용률은 54.3%로 49.4%였던 지난해 상반기보다 4.9%포인트 상승해 전국 특광역시 지역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장군의 경우 올해 상반기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0.5%포인트 하락해 하락폭이 두 번째로 컸습니다. 강서구는 고용률이 64.5%로 부산에서 가장 높았고 영도구는 48.4%로 가장 낮아 두 지역 간 차이가 15.7%포인트로 나타났는데 전국 특광역시 중 고용률 상하위 지역 간 차이가 두 번째로 컸습니다. 23일 강서구 죽동동의 한 논에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모내기 한 벼수학이 진행됐습니다. 해당 논의 벼는 지난 4월 모내기를 한 이후 지난해보다 8일 이른 125일 만에 수확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봄철 가뭄과 장마가 다소 늦게 끝났지만 벼 생육 후기 기상이 양호했고 농가들의 병해충 공동방제가 원활하게 이뤄져 부산의 벼농사 작황이 평년보다 좋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이 전국평생학습 도시협의회 부산시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영도구는 김기재 영도구청장이 지난 19일 열린 2022 전국평생학습 도시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부산시 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평생학습 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 도시 간 상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된 단체로 177명의 평생학습 도시 단체장과 75명의 교육지원청장 등 총 252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부산과 전국 평생학습 도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도구가 한국문화가치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영도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로서 인구 감소와 고독사 등 도시 문제를 문화예술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예술 배달 등의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문화가치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단법인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가 주관해 올해로 4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송정동에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 해운대구는 송정동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옆에 총면적 993제곱미터 규모의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놀이터에는 반려동물 야외 놀이시설과 녹지공간, 모래놀이 시설 등이 만들어졌고 행동교정, 배변 훈련장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구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 준비 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혜령과 임승섭 작가 초대전인 너와 나의 이야기 전시회가 부산 진구 백양홀에서 개최됩니다. 전시회에는 친숙하고 깜찍한 토끼와 고양이 조각과 설치 작품 20여 점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오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